백만장자가 버릇없는 딸을 벌로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입을 딱 벌렸다. 서울의 번화가 청담동, 화려한 넌사인이 밤하늘을 수놓는 거리에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23세의 강서연, 대한민국 최고의 신발 제조 기업 황금빛 신발의 상속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도훈은 누구나 아는 사업가이자 재벌 3세였죠. 서연은 어릴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미래는 서연이 5살 때 갑자기 사라졌고 아버지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딸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밤엔 어디로 갈까? 친구 박지아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파티메이트였습니다. 신사동에 새로 생긴 클럽은 어때? 거기 VIP룸이 끝내준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흥분보다는 권태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귀가 찢어질 듯한 음악, 비싼 샴페인.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연에겐 그저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야, 저기 봐. 최근 핫한 배우 이준호래. 지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지만 그저 또 다른 유명인일 뿐이었습니다. 난 좀 쉬고 싶어. 먼저 가봐.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클럽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파티를 하고 명품을 사고 유명 인사들과 어울리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서연은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서연아, 내일 아침 일찍 회사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신발을 만들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황금빛 신발 본사는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한 서연은 아버지의 비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서연 씨,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아라, 서연아. 강도훈은 딸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라. 특히 지아를 포함한 네 친구들 말이다.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아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바로 그래서다. 내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내 친구인 척 가장하고 있지.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도훈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아와 다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서연의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죠. 이럴 순 없어요. 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잠시 숨을 곳이 필요할 것 같구나. 우리 회사의 신발 공장 중 하나로 가는 게 어떻겠니? 거기서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떠니?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 공장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어느 공장으로 가면 돼요?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공장으로 가거라. 그곳의 공장장 박상훈에게 연락해 두겠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경주로의 여정. 서연은 그날 저녁 몰래 짐을 싸서 경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소 고급 승용차나 비행기를 타던 그녀에게 기차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파티, 쇼핑, 사치,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고민 있어 보이네요.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젊은이들은 다들 그런 고민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넓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기차는 밤새 달렸고 아침이 되자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공장장 박상훈의 연락을 받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황금빛 신발 경주 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서자 서연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강서연 씨죠?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공장장 박상훈입니다. 강 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상훈은 서연을 공장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가죽 냄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일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열심히 하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박상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서연은 신발 밑창을 붙이는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강씨, 이렇게 하면 돼요. 옆에서 일하던 중년 여성 이미경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씨. 서연은 미경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은 조금씩 공장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생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공장 뒤편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어딘가 낯익어 보였습니다. 저 혹시... 서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그 여성은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의아했지만 곧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성이 나타났고 서연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서연은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여성이 정말 어머니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서연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여성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혹시 이 공장에 오래 다니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20년 됐어요. 왜요? 혹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저와 닮은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온 여자분이 있긴 해요. 강 씨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분은 거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뭐예요? 주연 윤미래였던 것 같아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미래,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기 계신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직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거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미경의 대답에 서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니. 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까요? 그날 저녁 서연은 공장장 박상훈을 찾아갔습니다. 박상훈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죠, 강 씨? 혹시 윤미래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분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죠? 사실 그분이 제 어머니일 것 같아요. 박상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부탁하셔서 비밀로 해왔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는 어머니가 여기 있다는 걸 숨기신 거죠?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강 회장님께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윤미래 씨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박상훈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윤미래 씨가 당신을 만나겠답니다. 오늘 퇴근 후 공장 뒤편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공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조심스레 부르자 여성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은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윤미래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셨네요. 왜 이렇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윤미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윤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늦었어. 네, 하지만 엄마, 서연아, 엄마를 믿어줄 수 있겠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를 다시 만난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엄마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윤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신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점점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가족을 떠났을까요? 제3장, 진실을 향한 여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공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이 디자인 정말 좋네요. 공장장 박상훈이 서연의 새로운 신발 디자인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미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윤미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엄마는 너희 아빠의 회사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환경 규제를 어기는 등 엄마는 그걸 고발하려고 했지.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빠는 그걸 알아차리고 엄마를 위협했어. 만약 고발하면 너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기로 했어.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한 거예요. 응. 너희 아빠는 엄마가 사고로 죽었다고 꾸몄어. 그리고 엄마는 멀리 도망쳐야 했지.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엄마는 너를 지켜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너희 아빠는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여기 있게 해줬어. 서연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빠를 고발해야 해요, 엄마. 아니야, 서연아.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떤 방법이요? 이 회사를 바꾸는 거야. 안에서부터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회사를 바꿀 거예요. 윤미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서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서연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아, 잘 지내고 있니? 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빠, 저 이제 다 알아요. 엄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아빠,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강도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우리 회사를 바꿔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서연아, 그건
아빠,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제발요. 강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다, 서연아. 아빠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반대, 주주들의 불만.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서연의 말에 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연아. 아빠가 너를 믿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공장에서 일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폭등했대요. 동료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18년 만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해냈구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요, 아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윤미래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도훈과 윤미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앙금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강도훈이 말했습니다. 윤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들은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제4장, 새로운 도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황금빛 신발은 이제 윤리적 경영과 환경보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연은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노동기구의 김지원입니다. 귀사의 혁신적인 노동 정책에 대해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다음 달에 열리는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 국제 컨퍼런스의 귀하를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귀사의 경험을 다른 기업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연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해냈어. 어머니도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금빛 신발의 강서연입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권층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죠.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서 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 회사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자 지속 가능한 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언을 구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황금빛 신발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서연의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멘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했듯이 다른 기업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서연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들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부모님은 서연의 제안에 동의했고 함께 새로운 미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자의 딸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5장 예상치 못한 위기, 새로운 미래 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많은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했고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단 운영에 전념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에서 지원한 한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린테크라는 이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유해 물질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재단의 법률 자문 변호사인 이준호가 급하게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 그린테크가 환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놓칠 수 있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완벽했습니다. 우리의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재단의 심사 책임자인 박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먼저 철저한 내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해요. 이준호가 조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린테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지원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연의 솔직한 태도에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단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연은 재단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지원 기업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서연이 재단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는 대응에 직원들은 감명을 받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몇 주 후 서연은 그린테크의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회사의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여러분의 재취업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의 말에 희망을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은 재단의 미션을 재정립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공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기업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서연의 이 말은 재단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서연과 재단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신중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단이 지원한 새로운 기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서연은 이런 성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웠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서연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서연아.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정말 대단해.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6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 재단의 위기 극복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의 리더십과 재단의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기업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기업가 육성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서연 씨, 당신의 경험과 비전이 우리나라의 청년 기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서연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정부 일에 관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연 씨의 경험은 정부 정책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첫 임무는 전국의 청년 기업가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필요해요.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이렇게 방황하고 고민했었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청년들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연은 청년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경험 많은 기업가들과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기업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곧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의 80%가 창업에 성공했고 그중 절반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프로그램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유엔에서는 서연을 청년 기업가 육성 특별대사로 임명했습니다. 강서연 씨, 당신의 경험과 비전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 특별대사로서 첫 임무는 아프리카 순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방문하며 현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한 케냐 청년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청년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유엔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청년 기업가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아프리카의 자원이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기도 했고 유럽의 경험과 아시아의 열정이 결합해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가족 모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목적 없이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의 꿈을 돕는 것. 앞으로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서연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실수를 했든 우리 모두에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언젠가 모든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서연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